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해외 주요 이벤트 앞두고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 현물은 계속 샀지만 기관이 팔면서 코스피는 1920선에 턱걸이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내일 시장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 전략과 종목까지 저희가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과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면 물론 내일장 위한 공략주, 홈런주가 2부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1부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만나볼까요? 고종현 그리고 김지훈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종현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화면 보고 프로필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22 약발은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관망세가 뚜렷한데요.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두 분의 멘토님으로부터 들어보지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번 주 다시금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옵션 만기도 또 다가오고 있고요. 선물 그렇죠. 만기도 동시에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12일, 13일에 걸쳐서 FOMC와 관련된 이벤트하고 그리고 동시만기, 이번 주 목요일에 동시만기와 금통위가 겹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그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과 어제 오늘 사이의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현물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 포지션을 주축으로 하는 그 선물 매도세가 좀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물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반등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1900포인트 위쪽에서 상당히 현물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리스크 해치에 대한 그 선물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실체가 나타나는 흐름상에서는 어느 한쪽을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매매 동향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가 없는 주식을 그 순매수세에 계속 만기가 없는 주식을 아직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후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를 크게 지금 우려감 있고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만기가 있는 그 선물 포지션에 이제 단기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가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주식만을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변동이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들에 따른 실망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락 변동이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금 많이 담고 있는 만큼 시장의 그 출렁임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일단 대형주, 중소형주 얘기도 아직까지 한창인데 왜냐하면 지난주 후반에 뭐 20이 또 갑자기 중국 부양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한 바퀴 오르고 또 전일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그렇죠. 내수 활성화 대책 때문에 또 남은 건설주까지도 오르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조용하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대형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도 잠잠했잖아요. 예. 근데 시장이 잠잠한 가운데서 대형사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시장이 잠잠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급등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숨고르기를 좀 거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대형사들이 좀 한 바퀴 돌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좀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준 전문가님의 오늘장 분석도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조금 잠잠하면서 조용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망세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뭐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같은 경우 잠잠하다고 해서 그 뭐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적으로 참 이벤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마트를 가서 마찬가지로 뭐 1+1 그리고 뭐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그거 쫙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한 번 더 튀어버리거나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팁을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급락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오늘하고 어제나 뭐 요번 주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급락했던 종목들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무더기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전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뭐 지표만 보시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한 1점 몇 포인트, 2%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에 또 다시 2% 정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이나 뭐 지수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할 때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결과값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크하는 구간 두 가지 구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00포인트, 두 번째는 1850포인트라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딱 사이 가을대에서 급락했다가 멈추면서 지금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지수가 빠질 때는 오히려 배팅 구간이지 여기서 겁먹거나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에 급락했던 종목들 잘 보면 올라올 거다 했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그죠? 모바일 게임, 화장품 다 올라왔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 우리 김지윤 전문가님과 앞서 또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던 고종현 전문가님,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을 하고 계신지, 고종현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네, 하락입니까? 내일장은 상승이다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은 오를 거다. 김지윤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예, 상승입니다. 자, 두 분 다 상승 담치셨는데 좀 긍정적인 이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현물 사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보자 하셨었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죠. 예, 지난주 금요일 급등과 어제 오늘 사이의 숨고르기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4% 넘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2100포인트 이하 구간 상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과대납폭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2100포인트 위쪽으로 회복한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 단일 시장 거래일 동안 4%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나오면서요. 숨고르기를 좀 거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이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1900포인트 밑으로 빠졌다가 금요일 상승 그리고 어제 오늘 그 숨고르기를 좀 거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장이 상승이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여전히 시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지난 7월 달에 1800포인트가 이탈된 시장 구간 안에서 실제로 이제 싼 가격 1800포인트 전후의 영역권에서 주식을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것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00포인트, 18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고 1900포인트 근접해서 이제 주식을 하루 중에도 1조 5천억씩 매수를 했던 것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레벨을 지금 볼 때 1920포인트가 오늘 종가인데 실질적으로 하방에 대한 그 베팅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 볼 때 내 입장의 상승보다도 이벤트가 좀 지나가는 흐름상에서 약간 이제 다수 시장의 실망감이 이제 반영이 될 때 하락에 대한 변동은 잠깐 동안 좀 일어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견고하게 무상향을 좀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역시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처럼 빠지면은 겁먹지 말고 사자하는 관점. 그러면 그렇죠. 한간에 예. 얘기하는 1900 밑에서는 바이 관점 같으신가요? 사실 이제 지수의 가격선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제 종목별로 다르고. 1900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수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예. 지금 현 구간이 1920포인트 영역권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잖아요. 간단하게.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그 주체 자체는 우리 시장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물 매수가 1900포인트 근접한 수치부터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군이나 업종별로 좀 다르게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주도 종목군들인 전차군단들은 좀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업종군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가담을 한 상태인데 그 지수대로 말씀드리면 1900포인트라는 것보다도 1920포인트와 1880포인트 영역권의 이 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1920포인트 위쪽에서는 시장이 우상향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 사더라도 단기 매매가 좀 유효한지, 아니면 좀 끌고 가도 되는지. 글쎄요, 지금 시장이 에리나 씨한테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요. 네. 시장이 지금 큰 틀에서 긴 시각 속에서 오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지금 이 시점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유로존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상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시장 메이저인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매수세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 7월이나 8월 달 구간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유럽계 자금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시장 안에는 팽배했었는데 오히려 4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체가 시장 안에서 이제 주식을 사준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크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더블디값 같은 그런 심각한 우려감으로 관점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도 저렴한 종목군들이 많다. 그러니까 대형사들 관점에서 라는 것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좀 호흡을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시장 상승이 일어나고 종목군들의 반등이 들어갈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해소가 되고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시점에서 약간 큰 틀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지훈 전문가님은 내일장 어떤 이유로 상승을 점치시는지, 또 지난주에는 급락하는 종목을 잘 보자 했는데 오늘도 그런 팁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제가 상승 쪽으로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뭐 초점을 맞출 때 굳이 뭐 지수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라고 상승 쪽으로 초점을 먼저 맞춰드린 거고요. 요 맞춰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수 포인트가 지금 1920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요 포인트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투기적인 세력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지금 같은 내일부터 당장에 급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시장의 저점에서 잡은 뭐 외국인들이나 수급의 주체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뿐이지 그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오히려 겁먹지 말고 더 사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체크할 점은 뭐냐면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는 급락했던 종목도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잠잠했던 날이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잠잠했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자체가 죽어 있거나 약해지거나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나 초점의 방향을 맞추지 마시고 그 안에서 변동성을 조금 더 타이밍을 잡아 나가신다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대선이 지금 뭐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다들 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얘기들도 많지만 뭐 이렇게 주가 움직임 보면은 안철수 테마나 혹은 문재인 테마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 물론 이제 급락도 충분히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대선 테마 매매할 때 이런 건 좀 주의해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대선 테마를 안 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7월 달에 이미 대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설명드리고 전체 포트에서 대선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포함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적으로 할 때 제일 우리가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적으로 개인들을 매매하는 성향을 보게 되면 항상적으로 늦게 사서 고점에서 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팔고 나면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도 우리들 자 같은 경우도 100몇 %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이나 안철수 테마 마찬가지로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관심이 어느 정도 거품이나 버블이 끼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뭐 3% 마이너스 3% 손절 라인 잡고 5%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나는 3% 끊어놓고 딱 이제 지켰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라리 안 건드신 게 돈을 버는 겁니다. 대신에 건드실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팁 드린 것처럼 급락하는 종목들 위주로 또는 굳이 급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미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급락이 재차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요 어떤 A라는 종목을 잡아 나가실 때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난 안철수 테마 좋아하니까 잡고 박근혜 테마 좋아하니까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며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테마주나 급등주를 쫓아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제일 무서운 게 급락인데 그 급락 다음에 항상적으로 나온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이 기본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떨어짐에 대한 손실폭을 감안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히 중장기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하기 전에 완전히 시장 관심이 없어졌을 때 잡아 나가고 그 다음에 급등했을 때 팔아내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많이 보실 텐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시장 관심이 대선까지의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장 관심이나 버블이 다시 한번 끼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관심을 가지시는데 올라갈 때 매매하신 것보다 차라리 한 템포 쉬고 내려갈 때 매매하신 게 조금 더 이로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들은 요 이제 대선 테마 관련해서는 7월 달에 다 8월을 바라보면서 선취매에서 이미 수익을 다 많이 내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단기 매매 하시더라도 오히려 역발상이 조금 대선 테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팁까지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내일장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두 분 말씀대로 이제 내일장에서는 플러스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는 두 분의 오늘장 관심 종목 포트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